도쿄 디즈니랜드가 기존에 있었던 놀이기구 스페이스 마운틴을 새롭게 리뉴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투자 예산이 국내 파크들은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에버랜드의 인기 어트랙션 사파리 월드에서 사자가 차량에 부딪히면서 출입문이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도 운행을 계속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한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새 영화 원피스 필름 레드 개봉을 기념해 원피스 프리미어 썸머 2022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그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올해 할로윈 때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공포 체험을 선보일 수 있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시즌4를 모티브로 한 공포 체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도쿄 디즈니랜드의 토이스토리 호텔 오픈 소식, 무시무시한 삐에로가 나오는 공포영화 그것을 테마로 하는 공포 체험 소식, 해리포터 스튜디오의 신규 컨텐츠 소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가 인기 롤러코스터인 스페이스 마운틴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투자 규모가 국내 파크들은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스페이스 마운틴은 실내 롤러코스터로 어두운 공간을 질주하는 놀이기구입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파리 디즈니랜드에도 있을 만큼 인기가 많죠. 우주를 테마로 하고 있고 미래와 관련된 테마구역 투모로우랜드에 위치하고 있어서 롤러코스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 자체도 특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 마운틴을 이런 형태로 변경하겠다고 최근 도쿄 디즈니랜드가 이미지와 함께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더불어 이 어트랙션이 위치한 투모로우랜드 곳곳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56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5,5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리뉴얼이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굉장하죠. 내부와 외부 싹 다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차차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점까지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2024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재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에버랜드의 인기 어트랙션 사파리 월드에서 사자가 트램에 부딪혀 출입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도 운행이 계속되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사자가 트램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새로 무리에 합류한 사자와 기존에 있었던 사자 사이에 서열 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사자의 머리와 다리 일부가 트램 안쪽으로 들어와 당시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사고가 난 트램은 안전지대로 옮겨졌지만 그 뒤에 있던 트램들은 계속 운행을 했다는 제보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그 트램들 중에는 빠르게 대피할 수 없는 장애인들도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에버랜드 측은 운영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사이에 추가 운행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며칠간 사파리 월드는 운영 중단되었고 현재는 트램 출입문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두 재개장했었던 전세계 디즈니 파크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다시 휴장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는 홍콩 내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 지난 1월 초에 휴장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인 4월 말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도시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로 인해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이 휴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제작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아직 재개장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내 파크들은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한편 도쿄 디즈니랜드는 최근 거리두기 스티커를 모두 제거하고 올랜도 디즈니월드와 애너하임 디즈니랜드는 중단되었던 공연들을 재개하면서 코로나 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와 맥도날드가 손을 잡고 이색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바로 맥도날드 레고랜드 투게더 팩이 출시된 겁니다. 레고랜드 투게더 팩은 버거 2개, 프렌치 후라이, 탄산음료 2잔, 치즈스틱 2조각, 맥너겟 6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레고 미니 피규어라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신 100% 당첨되는 스크래치 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크래치 카드에는 레고랜드 입장권, 레고랜드 호텔 숙박권, 레고 교환권 등이 포함되어 있고 맥도날드 햄버거 할인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맥도날드 할인권이 훨씬 더 많겠지만 100% 당첨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번 맥도날드 레고랜드 투게더 팩은 5월 25일까지 판매되며 15,000원입니다. 해외에서는 디즈니가 맥도날드와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테마파크와 맥도날드가 손을 잡아서 이런 이색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시도가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글로벌 테마파크가 우리나라에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작년 가을에 오픈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던 한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한 익명의 제보자가 SNS를
SNS를 통해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롤러코스터는 영화 트랜스포머를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 디셉티코스터입니다. 급발진으로 출발하는 롤러코스터인데 열차가 스테이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성은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여성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특유의 비공개 수사 방식 때문에 그 여성의 나이라던가 사망 원인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당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롤러코스터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헐크 롤러코스터와 같은 트랙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롤러코스터의 탑승 영상이 궁금하다면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새 영화 원피스 필름 레드 개봉을 맞아 원피스 프리미어 썸머 2022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준비된 것 중 메인 컨텐츠는 원피스 프리미어 쇼로 원피스 속 캐릭터들이 나와 펼치는 라이브 공연입니다. 또한 상디의 해적 레스토랑이란 이름으로 공연을 보면서 식사까지 즐기는 이색 테마 레스토랑이 운영됩니다. 인기 롤러코스터 할리우드 드림 더 라이드는 디파처 미니 메리 2호라는 부제를 달고 특별 버전으로 운영되는데요. 원피스 속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탈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여름 시즌마다 원피스 컨텐츠를 선보이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매년 있었던 이벤트인데 올해는 원피스 필름 레드 개봉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조금 더 성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할로윈 축제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에 대한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LA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에 어떤 컨텐츠가 생길까 보통 이맘때쯤이면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그 예측에는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서 기묘한 이야기 시즌4가 공개될 예정이라서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예측 맵을 보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고전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미이라, 늑대인간을 토대로 하는 헌티드 하우스, 영화 할로윈과 유명한 공포영화 제작사 블룸하우스의 영화를 테마로 하는 헌티드 하우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기묘한 이야기 공포 체험을 선보인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요. 저도 올랜도에서 직접 체험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극중 명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극중 주인공들은 물론 괴물들이 직접 등장해 깜짝깜짝 놀래키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넷플릭스에서 기묘한 이야기 시즌4가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잘하면 시즌4 속 장면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예측이라서 모든 것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슬슬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 LA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 예측 맵에서는 영화 캔디맨, 이블 데드 등이 있는 가운데 기묘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잠깐 광고! 책을 이제 읽지 말고 들어보세요. 오디오북 윌라를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하고 3개월간 50% 할인된 금액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테마파크 버프 구독자 전용 쿠폰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이어서 짧게 보는 테마파크 뉴스입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 토이스토리를 테마로 하는 신규 호텔이 오픈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내부 모습을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가 공식 호텔 중 하나인 파라다이스 피어 호텔을 픽사 테마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곳곳이 룩소볼로 장식되고 픽사 캐릭터로 채워지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리뉴얼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 근교에 위치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는 해리포터 스튜디오로 유명한 곳인데요.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하는 각종 세트와 소품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곧 스프라우트 교수의 온실이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 등장한 각종 신기한 식물들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는 7월 1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삐에로 하면 떠오르는 공포영화 그것을 테마로 하는 공포체험 어트랙션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개의 방을 통과해야 하고 연기자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방탈출처럼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올해 가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디즈니의 인기 놀이기구 헌티드 맨션을 아시나요? 999명의 유령들이 살고 있는 저택을 관람하는 놀이기구인데요. 이 놀이기구를 테마로 하는 새 영화의 타이틀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헌티드 맨션은 이미 2003년 에디 머피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 리메이크는 기존 영화와는 무관한 스토리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 헌티드 맨션 영화는 2023년 3월 10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마르카리베란 이름의 이색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6월 초까지 운영되는 한정기간 카페로 캐리비안 베이 입장객이 아니어도 파도포를 바라보며 각종 음료와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비수기 워터파크를 위해 기획한 역시 인스타그래머블한 컨텐츠 같네요. 파리 디즈니랜드가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얼티메이트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파리 디즈니랜드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던 패스트패스가 없습니다. 패스트패스는 조금 더 빠르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서비스였죠. 지금은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얼티메이트는 개별적으로 사던 것을 한꺼번에 사는 세트 개념입니다. 12개의 어트랙션을 90유로, 즉 우리나라 돈으로 12만원을 주고 한 번에 사는 건데 결국 한 놀이기구당 만원을 내고 빨리 타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명 게이라고 말하지마 법안이 추진되었다는 사실 이미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바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디즈니가 뒤늦게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플로리다주가 보복성으로 디즈니월드가 가지고 있던 특혜를 뺏었습니다. 이 때문에 디즈니월드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웹진을 통해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언급된 내용들 중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그 외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테마파크 버프 웹진을 방문해 보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웹진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